삼성물산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당기 순이익을 부풀린 데 따른 결정인데요. 그런데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또 재무제표 수정 등의 1차 제재안 수준이 경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쪽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시간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도 그렇지만 이 회계 관련 사건 사고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일반인들은 웬만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배경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해하기 쉽게 좀 다시 이 사건을 좀 풀어주시죠. 삼성물산이 이번에 1조 6천억의 회계 기준 위배 사고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네. 반기, 분기 보고서에 그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그 삼성 SDS 주식에 대한 그 손상차손이라는데요. 이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이제 평가 손실 중에서도 심각해서 그 이름을 따로 이제 손상차손 그러는데 네. 이 손상차손을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최종 보고서가 아니었고 반기, 분기 보고서였다는 것이 조금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계 처리가 그 손상차손 같은 경우에 그때 적용하던 것이 그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결국은 보니까 그 이후에 바뀐 회계 기준 KIFRS라고 하는데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손익계산서를 안 보내고 그 순자산 쪽으로 자본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시기가 좀 애매한 시기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맞는 회계처리인데 그 당시에 그 굳이 보자면 그건 또 틀린 회계처리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손실 반영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처리를 개정을 좀 잘못 붙였다. 그래서 순자산 쪽에는 뭐 특별히 변동이 알겠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일 텐데 어쨌든 이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에 뛰어든 것 같은데 손해가 좀 막심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보기에 뭐 손해가 막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도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사건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말에 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적정하게 아마 표시가 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데이터를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1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잘못되었지만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에는 정확히 그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감원에서는 그 위반 금액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고의성은 없더라도 과실은 인정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우리 그 KIFRS라는 한국이 채택한 그 국제회계 기준의 성격이 하나의 어떤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 그런 기준이라서 예전에 이제 룰 베이스드가 아니라 프린시플 베이스드인데 이게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예전에 아주 시시콜콜이 그 회계 처리 방법을 다 적시했다 그러면 지금은 원칙만 딱 정해놓고 그 세세한 내용들은 판단할 수 있게끔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이 이제 그 최종 보고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자산 다시 말하면 자본 쪽에는 손익계산서에는 안 갔지만 그 자본 쪽에 이게 좀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본 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좀 가실 중에도 중과실이나 이런 의도적인 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제재 수위가 처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올릴 때는 유가증권 발행 정지 6개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우리 대표에 대한 그 해임 권고였는데요. 해임 권고가 빠지고 이제 4개월로 줄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일단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현재 지금 빠지는 것은 상당 부분 개영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를 들고 있는 분이 빠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쪽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간 이 삼성 관련 여러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랬던 사례가 전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비판의 시선을 아무래도 좀 따갑게 받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은 우리 그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달리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은 기사가 이제 이렇게 1조 6천억 숫자가 굉장히 크고 예. 그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 위배 그럼 이거 분식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이 뭐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게 최종 보고서에 반영이 되었고 중간에 이제 그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의 내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러한 그 평가 기준이 그 이후에 바뀐 기준을 조기 도입했더라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요 삼성물산이 조기 도입을 또 안 했어요. 예. 조기 도입이라는 게 그 이후에 규정을 적용할 거를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대체안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도입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도입 안 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 전후에 그렇습니다. 걸쳤을 예, 그런 때 내용이 걸쳐서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굉장히 뭐 금액도 크고 중요 사건이니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네요. 끝번호 6955번. 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 의중도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비난은 좀 아닐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원칙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예. 그 이제 따로 이제 판단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한 거, 2년 뭐 이런 그 판단에 있어서 네.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규정을 조금 어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물산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죠. 예. 징계 내용이 뭐 경하든 무겁든. 네. 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하여튼 무거운 그런 어떤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건 제가 전문가로 볼 때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투명하게 기업을 좀 꾸려나가고 이런 문제를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회계 처리 기준이 예전에 그 룰 베이스드에서 지금 프린시플 베이스드로 바뀌다 보니까 예. 원칙 중심으로 판단할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판단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회계법인에서 우리 그 감사하는 분들이 판단한 거하고 실제로 감독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상당히 어떤 그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면 예. 대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여지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들은 이 전문가 집단으로서는 그거는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그 우리 그 감사인이나 이쪽 그 우리 기업들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들도 그 부분에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는 별개로 이 회계 활동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